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방향을 탐구하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CPI 발표 이후에 관세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면서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고점권에서 관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됐고 또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도 그렇게 많지 않은 만큼 2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시장이 많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하고 현재 해외 선물 비교적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여러분은 골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잠깐 보도록 하고요. 3,402.2, 3,402.2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지역이거든요. 요 일단 5일선 지금 안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 일단은 3,402.2 여기에서 매도 MIT 매수입니다. 매수 MIT 3,402.2에 매수 MIT 일단은 걸어 두시고 일단 조금 지켜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인사를 일단은 조금 안 드렸네요, 그죠? 네, 네. 인사할까요? 네, 주말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성견 선생입니다. FOMC도 좀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 트럼프와 파월의 힘겨루기가 지금 일단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일단 요구를 하고 있는데 파월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해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일단은 이슈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이슈화가 될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해임을 하지 못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좀 새로운 뉴스들이 사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과 선물 그리고 미국의 경제에 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아마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앱스타인 뉴스가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주말간 보도가 일단은 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요. 앱스타인의 2010년 중반 때부터의 성스캔들에 트럼프가 연루됐다라는 뉴스가 지금 폭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단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으로 주목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충격을 일단 좀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요 기사도 제가 일단은 참고하시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02.2, 3,402.2에 일단은 지금 매수 체결이 됐고요. 매수 체결이 됐고요. 손절은 한 20개 정도, 익절도 한 20개 정도 해서 3,404.2 그렇죠? 3,404.2 일단은 돌파를 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평선이라고 일단은 좀 할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제가 이평선은 그려드리고 있는데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지 그렇죠? 손쉽게 5일선과 21선, 5일선과 21선 두 개를 비교를 하셔서 얼마만큼의 이격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또 얼마만큼 받치고 올라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일단 말씀드릴 거는요. 골드 차트 일단은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주요 시간대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22시 30분 뉴욕 시장 일단은 개장을 한 이래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2시 30분 이래로 하단에서 횡보 박스를 치다가 한 8시 정도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 정도에 쭉쭉쭉쭉 지금 뻗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세에 관한 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추세는 뭡니까, 여러분? 방향성이거든요. 이 방향성 지금 여러분들 딱 직관적으로 보기에 어떤 방향성을 띄고 있습니까? 매수 방향을 띄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기를 좀 하셔야 될 것이 추세를 가는 매매 기법이 있고 지지와 저항을 보는 일단은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추세를 보는 기법과 지지 저항을 보는 일단은 기법들이 있는데 주요 시간대에는 방향성에 따라서 추세를 보는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리스크가 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해외 선물이 23시간 일단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23시간 중에 정말로 추세를 주는 시간은 23시간 중에 2-3시간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한 20시간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횡보와 박스를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횡보와 박스를 그리는 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주요 시간대, 지금처럼 이 주요 시간대는 뭡니까? 추세를 가는 매매를 일단 하셔야 된다. 자, 2틱 남았습니다. 우리 20틱까지 일단은 2틱 남았습니다. 자, 추세를 가는 매매라는 것은 방향성에 기한 매매예요. 그렇죠? 방향성. 오케이, 지금 20틱 이상 찍었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바로 3,402.2에 매수 제가 사인 드렸고요. 20틱 이상 올라갔습니다. 26만 원에서 한 28만 원 정도 수익 나셨을 건데요. 축하드리고요. 자, 여기서 일단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주요 시간대가 아니에요. 주요 시간대가 아니면 뭡니까? 횡보와 박스를 칩니다. 자, 어떤 채널 안에서 주요 시간대가 아니라고 하면 횡보 박스를 가격이 이렇게 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떤 매매법을 하셔야 돼요? 지지와 저항에 관한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에 관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뭡니까? 주요 시간이 아닐 때는 가격이 횡보와 박스를 치기 때문에 추세 안 나옵니다, 여러분. 뚫고 못 가요. 뚫고 밑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지 저항에 의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자, 지금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이 났거든요. 보이시죠? 자, 수만 명이 보고 계신 지금 이 TV에서 제가 자신 있게 여기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드린 것도 아니고 뭡니까? 시작하자마자 여기에서 3,402.2에 매수 들어가서 뭡니까? 20틱 이상 지금 수익 났지 않습니까? 자, 정고 라인 뚫었습니다. 보이시죠? 고점 뚫었어요. 40틱 넘게 가고 있습니다. 40틱 넘게 가고 있습니다. 50 몇만 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지와 저항이 나쁘거나 아니면 잘못된 매매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매도 때리시고 여기에서 매도 때리시고 여기에서 매도 때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뭡니까? 다 손절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최악의 경우에 물타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뭡니까? 로스컷입니다. 로스컷. 골드는 틱당 가치가 14,000원이기 때문에 30틱만 가도 얼마예요? 40만 원 중반입니다. 이 두 번만 컷나면요 100만 원 그냥 나가요. 자, 쭉쭉쭉쭉 정고 라인 뚫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여러분들 소위 얘기해서 깡따구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는 거예요. 추세를. 선물은 뭐예요? 힘의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대로 가야 수익이 나요. 힘의 방향대로 가야 손절이 나가도 리버스 할 수 있습니다. 수익으로. 손익비로. 자, 추세 뭡니까? 이 섹션에서. 누가 봐도 매수예요. 그럼 뭐예요?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일단은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방향과 뭡니까? 타점. 방향은요, 여러분들 되게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을 놓고 일단은 방향 설정하시면 돼요. 왜냐? 해외 선물은 단타 위주이기 때문에 5일선과 21선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타점이고, 타점은 뭡니까? 제가 항상 성견 선생의 4가지 기법,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련과 발산,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이렇게 4가지 기법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50틱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50틱 돌파. 여기에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매수 들어갈 수 있으신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제가 자신 있게 여기에서 일단 매수 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TV에서. 그죠? 여기에서 매도 때리시고 여기에서 매도 때리시고 여기에서 매도 때리시고 이런 분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예요? 추세가 있는 시간대와 추세가 없는 시간대를 구분을 못 하신 거예요. 추세가 없는 시간대는 제가 앞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높고, 추세, 시간, 주요 시간대는 뭡니까? 추세에 의한 매매를 하시는 거. 추세는 뭐예요? 방향입니다, 무조건. 추세에 의한 방향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다. 추세 뭐예요? 매수니까 매수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매도 때리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어떤 매매의 기본 원칙을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매매의 기본 원칙. 매매의 기본 원칙은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방향성에 의한 매매. 이 방향성에 의한 매매를 정방향 매매라고 하죠. 정방향 매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정방향은 뭡니까? 매수입니다. 왜? 5일선, 21선 위에 있는 골든 크로스 지역이죠. 골든 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매수 보시는 겁니다. 매수 안에서 승부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괜히 매도 때리시는 게 아니고, 아,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는 매도 들어가도 되겠지. 이만큼이나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려가겠지라는 생각은 추세장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주요 시간대의 장에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약 70틱 올랐습니다. 약 70틱. 지금 제가 시작하고 10분 지났거든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광고 나가는 중간에 저한테 마이크 넘겨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이 자리 무조건 가는 자리입니다. 기법에 의해서. 그리고 뭡니까?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매매하셔야 여러분들 리스크가 줄어들 겁니다. 제가 나스닥 및 여러 가지 종목을요. 이제 찬찬히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로 지금 훼손시대 한 10분 됐는데 시작한 지 수익 나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겠고요. 지금 바로 그러면 수익 날 수 있는 타점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이따가 주시나요? 지금은 일단은 골드에서 지금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별로 제가 일봉하고요. 좀 이렇게 차트 분석 다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다른 해외 선물 상품에 대해서도 혹시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이 있는지 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주요 사이트인 investing.com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각 상품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investing.com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RSI와 MACD, ADX,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5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도 만나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간 기준으로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RSI와 스토캐
스톡캐스틱, MACD, ADX, 윌리엄스알,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10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골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 일간 기준으로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스톡캐스틱과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총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님도 골드 매수 사인을 주시면서 정확한 타점도 짚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 이후에도 이처럼 해외 선물 상품에 대한 이제 전략들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내일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성견 마스터님의 공부방으로 입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기본적인 분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글로벌 이슈들 어떤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이 월가 연말 목표치에 벌써 다다른 가운데 미국의 주요 기술 대기업이 이번 주부터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테슬라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현재 시간 기준 오는 23일 장 마감 후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내놓게 되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실적 발표는 30일, 애플과 아마존은 31일,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한 달 뒤인 8월 27일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중 4,835.04까지 떨어졌던 S&P 500은 현지 시간 18일 6,296.79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월가 주요 금융기관의 연말 목표치 중앙값인 6,300과 단 0.05% 차이를 기록했는데요. 시티그룹은 지금은 긍정적인 실질 변화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시장의 심리는 이미 고조되어 있고 내재된 성장 기대치도 매우 높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미국 퇴직연금 시장에서 코인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는 평가인데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로 인해 가장 먼저 생길 변화는 미국의 달러 패권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달러를 준비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 대형 은행 등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대신 금, 에너지 등 비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3월 주요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순위 2위에서 3위로 밀려났고 5월에는 미국의 국채 보유량을 전월 대비 9억 달러 줄여 7,56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2013년 11월 1조 3,16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 중이며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늘리는 흐름과 반대되는 움직임입니다. 이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미국의 금융 제재가 가해질 상황을 대비한 사전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미 국채를 팔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지난 20일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당 공명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사실상 식물 내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치 불안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야당의 감세 요구 등을 수용하게 되면 재정 확대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이 엔화 약세를 불러일으켜 악순환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15일 여당의 과반 실패 우려가 커지자 10년물 국채금리는 1.595%까지 뛰면서 1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급격한 포지션 청산이 일어날 경우 엔화의 가치가 달러당 150엔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참고로 일본은 오늘 공휴일로 주식시장이 휴장해 본격적인 시장의 반응은 22일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제 마스터님하고도 전략과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일단 이번 주 미국 증시를 움직일 만한 이슈들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마스터님이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는 뭔가요? 이게 이제 조금 글쎄요. 한 가지 조금 제가 던져드릴 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트럼프, 그죠? 트럼프하고 파월 지금 파워 게임이라고 할 수는 없죠. 트럼프가 더 높으니까. 이제 해임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해임을 한다라고 하면 법정 다툼을 또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해임 권한이 없어요. 지금 근데 제가 조금 중기적으로 단기와 일단 중기적으로 일단은 조금 봐야 될 사항이 조금 있는데. 이게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게 이슈가 된 지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새로 제 뇌피셜이 아닌데 월가에서 지금 분석하는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왜 이란을 공격했을까? 그죠? 트럼프가 왜 이란을 공격했을까? 그리고 왜 파월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는가? 그죠? 그 다음에 금리로, 그죠? 예. 지금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관세 협의 등등 해서 미 증시가 굉장히 조금 많이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파월을 압박을 하는데 굳이 해임이 안 되는데 해임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글로벌 뉴스에서 나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알고 있거든요. 2015년부터 16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금융인입니다. 이 사람이 성스캔들이 났어요. 그래서 2020년인가 22년인가 제가 요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교도소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은 아마 아실 건데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살짝 공개된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가 여기에 연루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를 퍼즐을 지금 어떻게 맞추냐면 월가에서 트럼프가 이란을 때린 이유, 이스라엘의 모하드 있죠? 모하드에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트럼프가 입막음하려고 이란을 때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뭡니까? 파월이 해임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 파월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굳이 해임을 하려는 거, 다 이슈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월가의 분석이 지금 이틀 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의 이슈가 될런지는 여러분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일 공개 방송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내일 공개 방송이니까 여기에 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하야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핫한 뜨끈뜨끈한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트럼프 하야 얘기까지 일단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미 증시에 관해서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건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야 되겠죠. 예. 당장의 미 증시에 대해서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전고 라인을 일단 쳤습니다. 전고 라인 일단은 쳤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좀 많이 흔들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기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나스닥 일봉을 조금 보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오르느냐? 왜 오르느냐? 그냥 이 두 번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할게요. 그냥 왜 오르느냐? 지표를 보면요, 여러분. 기본적 분석에 의한 지표를 보면 경기 지표가 다 좋아요. 경기 지표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로 그 저번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 논쟁이 있었는데 경기 침체가 지금 안 오고 있거든요.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모든 경기 지수가 좋아요. 그러면 실물도 좋은가 아니면 부채 한도 협의가 지금 잘 됐느냐. 물론 이제 한 단계 넘어서기는 했지만 미국의 부채가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냐 혹은 그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이 적으냐 이거를 차치하고 그건 안 좋은 상황이죠. 이거를 차치하고 지금 달마다 나오는 주마다 나오는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르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모든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차트로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조업 지표도 안정적이고 노동 지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굉장히 견고하게 가고 있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르기는 했고요. 지금 이제 8월, 9월에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2%대죠. 예, 2%대. 하이라이트하고 그 코어 기준으로 2.7에서 2.9%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8월, 9월에는 전력 사용량이나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휴가도 있고요. 좀 오르기는 할 거예요. 그럼 3% 초반대까지 일단 오르기는 할 거지만 그래도 뭡니까? 2%대 정도로 안정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에서의 경기 지표, 선행 지표, 후행 지표들이 지금 다 좋게 나와서 기술적으로 차트로 일단은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석은 일단 그렇게 되고 매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단계로 일단 나오게 된다고 하면 매매는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제가 매매는 특히나 나스닥 매매는 요즘에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자명합니다. 왜냐? 전고 라인을 또 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부터 매수를 끌고 온 세력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매수를 끌고 와서 여기에서 뭡니까? 이익을 내려는 청산을 하려는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 여기에서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첫 번째, 매수를 계속 끌고 가는 세력. 두 번째, 매수를 끌고 가다 청산하려는 세력. 세 번째, 매도 포지션을 취하려는 세력. 그 네 번째 뭡니까? 신규 매수, 더 오를 거다. 신규 매수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는 구간이 전고 라인 혹은 고점 라인 혹은 뭐예요? 저가가 있다라고 하면 저가 라인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선물은 양방이니까. 매수 쪽으로만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시간에서 자, 매수를 쭉 끌고 왔어요. 더 갈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죠. 매수를 쭉 끌고 왔는데 여기에서 고점 쳤어요. 오케이, 여기서 그냥 청산하자. 매도 물량 내놓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숏 포지션 타야지 매도로 내려갈 거야. 매도 포지션, 신규 매도 포지션이 있고 네 번째 뭐예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더 갈 거야. 지금 분석으로는 S&P 같은 경우에는 7,000포인트 하반기까지 7,000포인트까지 일단 보거든요.
지금 6천대죠? 그러니까 뭡니까? 신규 매수 하려는 세력들이 또 있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봉에서 일단은 구현을 하면 그래서 매매가 힘든 거예요. 분봉 구현을 하면. 물론 오늘은 전고 라인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매수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후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 캔들 하나하나 보십시오. 오후만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어저께 보이시죠? 어저께 새벽. 횡보 박스 계속 그리면서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고 라인을 치고 매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쭉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셔서 일주일에서 열흘치까지 차트만 복귀를 하셔도 굉장히 매매하기 어려운 차트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드렸죠. 전고 라인을 치면서 최소한 4개의 세력이 치고받고 싸우는 구간에 굳이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미국장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요약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뭡니까? 경기 지표들 그리고 후행, 선행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랠리를 이끌고 있다. 이게 일단 핵심이고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매매 영역으로 들어가면 매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는다. 이유는 굉장히 세력들이 치고받고 하는 요 자리에서 우리가 괜히 들어가서 자본금도 많이 없는데 들어가서 깨질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안 하거든요. 요즘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냥 한 발 물러나셔서 좀 관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단은 요 정도로 하고요. 항생이랑 이런 것들도 바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V자 반등 그리고요. 그렇죠? V자 반등 그리고 자, 일봉 보겠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V자 반등 그렸죠. V자 반등 그리면서 전고 라인 일단은 깨기는 했습니다. 전고 라인 깼는데 전고 라인 깨니까 뭡니까?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보시면 자, 매수를 일단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매수를 일단 보시는 게 맞고 중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항상 어떤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 패턴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중장기적으로 항생 보시는 분들의 패턴은 뭘까요? 쭉 보시면 혹시 앵커님 요거 차트 딱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는 게 혹시 있나요? 아직은 없으시죠, 차트는. 그죠? 추세가 매수로 계속. 그렇죠. 추세가 매수로 가 있는데 네, 한 가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뭡니까? 깨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깨고 오르고 그렇죠? 깨고 오르고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떤 기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식이든 현물이든 코인이든 선물이든 다 똑같습니다. 어떤 패턴은 일단은 살아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뭡니까? 휩소나 페이크라고 부르죠. 왜? 21선 지지를 하다가 밑으로 가서 매도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예요? 바로 튕기죠, 위로. 캔들 하나로. 21선 깼는데 바로 튕깁니다. 이것도 뭐예요? 21선 깼는데 여기서 바로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패턴 연습을 하시려면 차트를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어떤 비슷한 공통된 패턴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 위쪽으로 가다가 뭡니까? 21선을 깨고 여기에서 뭐예요? 21선 깼으니까 이제는 매도 포지션이다. 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막 붙죠? 그럼 뭡니까? 휩써주고 위로 그냥 솟구쳐서 뭐예요? 이 사람들 다 털어내는 겁니다. 현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많이 당해보셔서. 네.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에도 V자 반등 그리면서 매수 쪽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유리하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거 깨고 반등 주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수익으로 조금 많이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봉 체크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분봉 체크를 하면요. 제가 항생 야간장도 하는 전문가 중에 하나인데
야간장 원래 잘 안 합니다, 전문가들이. 근데 저는 일단은 야간장을 조금 봐드리는데요. 잠시만요. 네, 야간장 일단 좀 보도록 하면 야간장은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요. 22시 30분 이후, 22시 30분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22시 30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셔서 쭉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시 정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전장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보셔야 되는데 항생 오전장이 굉장히 조금 힘듭니다, 원래. 그렇죠? 항생 오전장이 좀 힘들고요. 제가 요즘에는 항생 같은 경우에는 5분봉을 조금 보고 있어요. 오늘부터 일단 5분봉을 보고 있는데 항생은 제가 오전에 항상 팁을 드리면 11시 전후, 11시 전후 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항생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11시 전후에서 일단은 오전장 마감하셔야 되고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22시 30분 이후에 한 타임, 두 타임 정도 보는 거. 일단 이렇게 항생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요. 오일하고 골드 조금 있다가 다시 상품군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항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들어보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전에 적용을 시켜보시는 건데 장중에 성견 마스터님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상품별로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앞서서 크루드 오일과 골드도 짚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먼저 오일부터 살펴보시나요? 골드 먼저 골드요? 좀 예, 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골드가 이제 좀 핫해졌죠? 예. 골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보면 똑같아요. 이게 골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였어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매수였다가 이제 쉬어가는 구간 일단 이렇게 생긴 겁니다. 쉬어가는 구간 일단 생기고 여기에서 다시 오늘 크게 오르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죠. 자, 이평선대로 일단은 가시려면 이건 골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봉상 이평선들이 여기에서는 매수 방향이 확실한데 지금 보면 꽈배기 모양이에요. 21선이 가로 누워져 있으면서 초록색입니다. 21선이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가로 누워져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일선이 이런 식으로 꽈배기 모양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5일선이 이렇게 가고 21선이 이렇게 가면 매수 방향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가는 거고 만약 5일선이 이렇게 가고 21선이 이렇게 간다. 매도 방향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가는 이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일단 고가 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전체적으로 아직은 박스 횡보장이어서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단 뭡니까? 매수의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자, 분봉상 일단 체크를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시간을 21시 30분. 골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시간을 21시 30분부터 일단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여기죠? 21시 30분 요 정도네요. 그죠? 요 정도. 요 정도에서 횡보 박스 치면서 수렴하고 뭐예요? 위로 쭉 뻗었다. 자, 골드 아까 제가 자리 짚어드린 게 34.02.2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15.2. 02.2.
130틱 갔어요. 11시에 제가 찝어드렸으니까 38분 만에 130틱을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매수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고, 좀 크게 볼게요. 자, 5일선 기법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도 매수 들어가실 수 있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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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도 매수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뭐예요? 매수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아, 너무 고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고점이면 뭐합니까? 매수 방향인데, 안 그래요? 그럼 너무 고점이라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실 건가요? 운이에요, 운. 제가 아까 골드가 오늘 추세가 굉장히 좋고 공부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첫 번째 골드만 가지고 10분 이상 일단 할애를 했는데 뭡니까? 정방향 매매에 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들 매도 때리시고 많이 내렸다고 해서 매수 받으시면 그거는 정방향 매매가 아니라 그건 뭡니까? 역방향 매매, 역방향. 역매매라고 하죠. 역매매. 추세를 거르는 역매매입니다. 역매매. 자, 그래서 제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일단은 대입을 시켜드리면 주요 시간대가 있고 주요 시간이 아닌 때가 있고 주요 시간대는 뭐예요? 방향대로의 추세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정방향 매매를. 이해되시죠? 다시 주요 시간대는 뭡니까? 정방향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선물은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선물은 방향이고요. 방향성의 싸움이고 그 선물의 방향성은 뭡니까? 힘의 방향이고요. 힘의 방향은 뭐예요?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시간대는 무조건 정방향 매매를 하시는 거고 주요 시간이 아닐 때는 횡보 박스를 많이 그리니까 지지저항에 의한 매매를 하시거나 뭡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골드는 오늘 전형적으로 왜 우리가 매매할 때 정방향 매매를 해야 하는가, 역방향 매매를 하면 되지 않는가. 고점 지금 또 쳤잖아요, 여러분. 이 빨간색 선이 고점선이거든요. 계속 위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좋은 장에서요, 여러분, 이거 믿지 못하시겠지만 이런 좋은 장에서 로스컷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 이런 좋은 장에서 로스컷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왜냐? 여기에서 매도 때리시고 매도 때리시고 매도 때리시고 매도 때리시니까 뭡니까? 물타기 한 계약, 두 계약, 세 계약, 네 계약 돼서 로스컷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죠? 로스컷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원웨이 장, 이렇게 정말 많이 오르는 좋은 장에서 오히려 로스컷이 나온다. 자, 그래서 방향성 매매. 여러분들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골드 같은 경우에 제가 골드는 좀 더 볼게요. 오늘 공부할 거리가 많아서. 자, 일봉상 골드는요. 사실은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합니까? 가릴 수가 없어요. 자, 아까 나스닥 봤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거 뭡니까? 누가 봐도 매수장이에요. 일봉상. 일봉이거든요. 누가 봐도 매수장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골드는 뭡니까? 골드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매수와 매도를 여러분들 가르실 수가 있습니까? 이 일봉에서 일봉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봉에서 매수와 매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무조건 분봉상으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대응. 분봉상 대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봉상 내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뭡니까? 방향성 뭐 보실 거예요? 매수 보셔야죠. 당연히. 방향성 매수 보시고 성견 선생에 의한 기법으로 타점해서 과감하게 컷 걸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매매를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내일 매주 화요일 날 제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내일 또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5일을 일단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5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일단 보시면 이 섹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수를 볼 수가 있나요? 매도를 볼 수가 있나요? 그런 거 보실 수 없어요. 그렇죠? 일봉상으로 박스 횡보를 치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박스 횡보를 친다라는 것은 분봉이나 틱봉이나 다 박스 횡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매매를 안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또 우리가 아쉽죠? 그러면 매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내가 여기에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뭐예요?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대응의 영역. 자, 나스닥이 아무리 매수로 치고 달린다 해도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매매를 하는 시간에 매도 방향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는 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대응의 영역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오일이나 골드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 보실 수 없는 확실한 매수인지 매도인지에 대한 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뭡니까? 분봉상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수든지 매도든지.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오일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21시나 21시 30분부터 우리가 주요 시간대라고 하면 여기에서 뭡니까? 시가 깼죠? 예, 시가선입니다. 초록색 선. 시가 깨고 뭡니까? 5일선과 21선이 꺾이면서 매도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매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방향성 매도. 두 번째는 뭐였죠? 타점. 뭡니까? 5일선과 21선 기법 있죠?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전까지는 여기도 5일선 터치했죠? 여기에서 매도, 여기에서 매도, 21선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전까지는 21선 기법, 5일선 기법 엄청 나옵니다 오늘. 자, 5일선 다 5일선이에요. 5일선 타고 무조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찝어드린 6개 중에 한 개만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일단 충분히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차트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일단은 보셔야 되고 이렇게 단순하게 보셔도 여러분들 리스크 없이 충분히 일단은 잘 해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 숙달이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이 자리 서울경제TV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일 화요일 매주 화요일 날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내일도 내일 하루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 매매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고정관념 일단은 깨트리시고 정방향 매매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정방향 매매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현 마스터님이 타점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들 활용법을 통해서 내 매매에 잘 체화를 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의 공부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현 마스터님이 주요 상품별로 어떤 전략들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략입니다. 실물 경제나 부채 한도 증가로 인한 이자 부담 등의 현실과는 달리 노동이나 소비 등 견조한 미국 경제 지표가 현재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미 증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 선물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수를 끌고 올라온 세력과 수익 실현을 노리는 보유자 또 신규 진입을 노리는 투자자들 등의 격돌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상황이니 나스닥 같은 경우 적극적인 매수는 자제하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골드도 짚어주셨는데요. 일봉상 캔들의 꽈배기 모양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평선 매매는 어려우니 주요 시간인 21시 30분부터 정방향 매매를 이용하자고 팁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5분봉에서 5일선 기법으로 매수 대응하면 유리한데 3,402.2달러 매수 MIT 전략 주셨고요. 성공했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